네, 그럼 이번에는 스튜디오 나와 있는 취재 기자들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임찬종 기자, 정치부 박하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임찬종 기자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선고일이 정해지길 기다렸는데 변론 종결 후에 도대체 얼마 만에 나온 겁니까? 네, 지금 선고일 기준 4월 4일 선고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변론 종결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거고요. 네. 계엄 선포일 12월 3일을 기준으로 보면은 선고일이 122일 만이 됩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 소추 의결서가 현재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계산하면은 111일 만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전에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때는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그 선고가 이루어졌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때는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하루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전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선고일 고지까지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처음에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비해서 이 사건이 법리적 쟁점이라던가 사실관계 쟁점이 보다 더 간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선고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네. 이런 예상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선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38일 만으로 3배가 넘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와중에 재판관들 평의 과정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쟁점에 따른 이견이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 평의 과정에서 쟁점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 이견을 완전히 해소해서 8대0 선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면 이견을 이견대로 노출해서 선고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평의 과정이 네. 기존의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보다 훨씬 오래 걸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섣부르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저희가 헌재 나가 있는 평광현 기자 연결했을 때 평 기자가 오늘 오전에도 재판관들이 평의를 열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럼 지금은 결론이 나왔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평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 고민하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가장 최종적인 절차는 그러니까 결정을 선고하기 전에 가장 최종적인 절차는 평결입니다. 예. 그러니까 평결이라는 거는 쉽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로 바꾸자면 투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쟁점마다 재판관들이 그러니까 의견을 나는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내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건의 주문, 결론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해왔거든요. 네. 그동안 쭉. 그 얘기는 결국 이 탄핵 심판 사건의 중국 결정에는 3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인용, 파면을 의미하는 거죠. 인용 또는 이제 각하 또는 기각. 이 3가지 중에 나는 어떤 의견이다라고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걸 평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결은 사실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 같은 경우에도 바로 직전에 결정문 선고 당일에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전날 바로 저녁 늦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평결 자체 공식적으로 나는 각하 의견이다, 나는 기각 의견이다, 나는 파면 의견이다. 이걸 밝히는 절차는 바로 직전에 결정 선고 바로 직전에 한다고 보면 됩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선고 날짜를 정하고 결정 날짜를 정한다는 거는 사실상 재판관들 사이에 각자의 의견이 어느 정도라는 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합의나 이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잡았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적으로 나는 기각이다, 각하다, 이런 식의 또는 파면이다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그 평의 과정, 평의라는 건 쉽게 말하면 회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회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들에 대한 각 재판관들의 의견은 다 밝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재판관들이 이 주요 쟁점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전체 결론이 저 재판관은 기각이다, 각하다, 파면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의견이 이제 서로 간의 결론이 어떤 상황이다라는 게 이 서로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해가 이루어진 다음에 선고길 결정 날짜를 잡았다고 봐야 되고요. 하지만 공식적인 평결 절차는 아마도 지금까지 관례를 봤을 때 당일 선고 직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그 전날 저녁 늦게가 될 수 있고 어쨌든 결정 선고 직전에 평결을 할 걸로 지금까지 관례를 봐서는 예상됩니다. 네. 4일 오전 11시가 되어야만 저희가 결과를 알 수 있고 그전까지는 사실 추정의 시간일 텐데 과연 만장일치 선고가 되겠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임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만장일치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평의 과정이 그 과거의 2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훨씬 길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고일 기준으로 변론 종결한 지 38일 만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14일 만이었기 때문에 네. 훨씬 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의 과정이 길어진 걸 봤을 때 적어도 그동안 평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견이 없이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을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만약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평의가 길어지고 선고가 늦어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평의라는 거는 서로 간의 이견을 좁히고 아니면 의견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의 과정에서 이견이 완전히 좁혀들어서 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평의 과정에서는 각자 이견이 있었더라도 결론이 8대 0으로 선고되지 않으면 네. 그러면 국론 분열이 너무 심하다 생각해서 8대 0 선고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의 과정이 길었다는 거는 분명히 평의 과정에서 회의 과정에서 일부 의견들 서로 간의 의견이 달랐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건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론이 만장일치일 것이다 아닐 것이다 이렇게 섣부르게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럼 5대3 뭐 교착 상태 혹은 대드락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소수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 소수 의견이 결정문을 통해서 좀 공개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부적으로 처음에 이제 5대3 대드락, 5대3 교착 상태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던 거는 계속해서 평의가 길어지면서 선고가 예상보다 훨씬 늦어지는 상황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바깥에서 헌재를 둘러싸고 엄청난 정치적 혼란, 사회적 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헌재가 선고가 가능한 상황이면은 선고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기각이든 파면이든 아니면 각하든 네. 어떤 방식으로든 가능했다면 이렇게까지 선고를 고의적으로 늦출 가능성은 없지 않냐. 그랬을 때 결국에는 선고를 헌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역으로 5대3 교착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인데 네. 그렇지만 제가 사실 처음에 이 5대3 대드락 가능성을 제기하는 취재 파일을 쓴 적이 있는데 4월 18일이 지나가면은 논란 없는 굉장히 서로가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결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왜냐하면 재판관 2명이 퇴임한 이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결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적어지기 때문에 5대3 대드락 상태를 헌재는 최대한 만약에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최대한 이견을 좁혀서 4월 18일 전에는 5대3 상황이 아닌 방식의 결정을 선고하기에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제가 취재 파일을 쓴 적이 네.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 봤을 때는 어쨌든 4월 18일까지 뭐 4월 4일이면 상당히 시간이 남았는데 결정을 선고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것이 파면일지 뭐 기각일지 각하일지는 속단할 수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약간 이견을 좁혀서 좀 더 안정적인 그러니까 누구나 승복 가능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이제 정치부 박하정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당은 중심으로 이제 5대3 의견이 나올 것이다, 결국 기각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선고일이 발표된 시점에서 국민의힘은 좀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선 차분히 선고를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기본으로 하면서요.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중립적 공정한 결정을 기대하고 기각을 희망한다.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5대3 교착설이 조금 펼쳐지면서 여당 지도부가 원래는 절차적 적법성 이런 걸 강조하면서 신중한 탄핵 심판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요 며칠 사이 입장이 좀 바뀌었었습니다. 신속하게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8명 의견이 인용 5, 기각 각하 3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고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 각하 판결이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에 깔린 것으로 네. 보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조금 전에 빠른 시간 내에 기일 잡은 것 환영한다. 공정한 판결 기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민주당 아까 김상민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줬다시피 사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굉장히 강경하게 촉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향해서 오늘을 최후 통첩 시한으로 제시를 하면서 임명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이 중대한 결심,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이라든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이런 것들이 거론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고기일이 발표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그 대책들은 조금 보류가 될 걸로 보이고요. 조금 전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부 회의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결정을 해 나가야 될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지도부 회의가 새롭게 소집돼서 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박찬대 원내대표 조금 전에 4월 4일 선고가 잡힌 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8명의 헌법재판관이 파면 결정을 통해서 민주주의 위기를 해소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제 금요일 오전 11시라면 기각, 파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제 네. 그 이후에 정치권도 발빠르게 돌아갈 텐데 향후엔 어떤 일정들이 펼쳐지게 될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상황이 정반대로 전개가 되겠죠. 이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 모두 가정인데 8명 가운데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인용 결정을 내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 그 즉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경호 이런 것들은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받는다거나 비서관 등을 두는 예우는 더 이상 받을 수 없고요. 대통령 거리로 인한 선거, 우리가 흔히 조기 대선이라고 말하는 상황도 현실화가 되겠죠. 현행법상으로 선거 사유가 확정된 때에,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합니다. 이게 4월 4일에 만약에 인용이 돼서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면 그 시한이 6월 3일입니다. 6월 3일까지는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고요. 또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 대행이 선거 일자를 공고해야 하는데 4월 4일에 만약에 인용이 되고 그 다음 날 공고를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5월 25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대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선거법상 임기가 만료돼서 치러지는 대선, 총선 이런 것들은 공휴일과 붙어 있는 날짜에 치르지 않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투표율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이해가 되는데 거리선거, 대통령 거리선거는 이 조항에 해당을 받지는 않지만 그 취지를 고려한다면 공휴일과 붙어 있지 않은 아까 시한 사이에서 공휴일과 붙어 있지 않은 5월 27, 28, 29 또는 6월 3일이 대선 날로 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한의 최대치인 6월 3일이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의 사례를 짚어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역시 3월 10일, 2017년 3월 10일 금요일에 선고가 이루어졌고요. 닷새 뒤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60일 시한의 마지막 날인 5월 9일 화요일을 대선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그 즉시 윤석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합니다. 이 사례도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시 기각 결정이 나온 이후에 곧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직무에 복귀를 해서 청와대로 출근을 했고 첫 일정으로 청와대 수석 보좌관들과 오찬을 하는 등 직무를 이어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과는 잠시 후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